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자동차 업종의 키워드로서 럭셔리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이제 제너시스가 온다라고 정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로 봤을 때 상당히 저성장입니다. 그리고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을 성장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면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좀 성장을 해 나갈 여력은 럭셔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SUV도 좀 진행되고 있지만은 SUV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쪽을 조금 내년에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럭셔리 쪽과 SUV 세그먼트에서의 선전을 통해서 글로벌로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7%,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있죠.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한 27% 늘어나는데 제너시스 브랜드가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주가 기준으로 지금 PBR 0.4배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시스 브랜드의 이익 기여도 상승은 밸류에이션 재평가할 때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콘텐츠는 왜 럭셔리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럭셔리 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실적과 탑픽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럭셔리에 대해 주목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BR 기준으로 0.7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0.4배 대 0.6배 이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미래자동차에 대한 약간 우려감, 그 다음에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본 효율성이 되게 낮다라는 것도 크게 요인입니다. 그 자본 효율성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평균 ROE가 한 10.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5에서 7%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ROE가 낮냐? 물론 에쿼티 쪽이 좀 비대하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익률이 좀 낮아서 리턴이 적다라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갖다가 좀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리턴을 갖다가 올리려면은 물량이 늘든지 아니면은 단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을 갖다가 늘리는 방법이 그닥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되게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도 1%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크게 영향을 줬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큰 시장, 전 세계에서 2, 3위를 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도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 증가가 크지가 않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점유율을 갖다가 올리고 가격을 갖다가 높이 받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는 SUV랑 럭셔리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7.3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분에서의 점유율은 13.3이고요. RV 쪽에서는 6.1밖에 안 됩니다. 럭셔리 쪽에서는 0.5% 정도 비중이고요. 이거를 도요타랑 비교를 해보면은 도요타가 한 14%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세그먼트에서 다 12%에서 17%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요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RV와 럭셔리 쪽을 갖다가 상당히 강화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럭셔리 쪽을 갖다가 좀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그러면 럭셔리 쪽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너시스 브랜드는 글로벌로 한 8만 대 중반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만 대 정도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수출 쪽에서 한 2만 대 중반 정도를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G70, G80, G90이라고 하는 세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역시 G80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G70이라고 2년 전에 나왔던 약간 중형 세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90이라고 하는 최상위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대 중반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
현대자동차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요타의 렉서스가 한 글로벌로 봤을 때 도요타 판매의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요타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도요타의 전체 판매에서 70% 정도가 SUV입니다. 그러니까 렉서스 판매의 70% 정도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의 70% 정도가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단에 치중되어 있는 제너시스 브랜드는 SUV를 갖다가 확대해야 될 만한 숙제가 있고, 그 첫 번째에 대한 결과물이 올해 나오는 이제 GV80입니다. 11월 28일 날 출시될 예정이고요. GV80에 대한 이제 컨셉 사진인데 아직까지 사진이 이렇게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좀 답답한 편인데, 일단 모델 정도로만 나온다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GV80이라고 하는 모델은 BMW X5라든가 렉서스 RX 이런 모델들과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대략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사이, 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판매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V80에 대해서 글로벌로 한 4만 5천 대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4만 5천 대가 판매가 된다면은 현대자동차 전체 판매의 한 0.8%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되게 높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격대가 높다는 거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액 단에서는 2~3%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게 그 G80이 내년 3월 달에 신차가 나옵니다. G80이 올해까지 본다면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노후화가 조금 진행된 편입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가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서 스파이샷 정도밖에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G80 세단은 글로벌로 봤을 때 한 5만 대에서 6만 대 정도 판매되고 있고요. 제일 잘 팔렸을 때 한 7만 대 정도가 팔렸던 모델입니다. 근데 거의 보시면은 4만 대 이상이 한국에서 팔리고 있고, 나머지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때 보시면은 올해 내수 시장에서 2만 3천 대밖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수출 쪽에서도 9천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었고, 원래 올해 9월 달에 나오려고 했던 모델이었는데 내년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내년까지 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나오면은 그 대기 수요가 신차 수요로 이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만 5천 대, 그리고 수출 쪽에서는 1만 5천 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만 2천 대에서 내년도 5만 대, 내후년도에 6만 대 정도까지 판매가 되면서 순증 효과는 내년에 한 18,000대 정도가 나올 거고요. 평균 가격은 5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되니까 저희한테 미치는 ASP는 한 5천만 원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증으로서 매출액이 1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너시스 브랜드는 내년에 8만 4천 대에서 이런 순증 GV80과 G80이 들어오면서 13만 9천 대까지 늘어나고요. 판매 비중도 2%가 안 되던 거에서 한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갖다가 기여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GV80과 G80 신차만으로도 연결 영업이익이 5%, 자동차 부분에 한 7%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너시스 브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 이상까지 이익 기여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너시스는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도 상당히 많이 채택이 됩니다. 보시면 HDA2 기술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첨단 ADAS 기능들이 많이 장착될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장재라든가 이런 제품에 상당히 고가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ADAS 관련 수혜업체로는 만도가 당연히 꼽힐 겁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내장재 고급화와 관련해서는 두올이라는 업체와 현대공업이라는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럭셔리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하반기에 조금 보셔야 될 거는 SUV가 또 추가적으로 비중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최근 글로벌로 거의 SUV가 상당히 붐을 이뤘는데
현대자동차가 SUV 비중이 좀 낮았다라는 게 흠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30%대에서 40%까지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비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내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6월달에 투싼 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쪽에서는 내년 3월에 소렌토, 그 다음에 7월이랑 8월경에 카니발, 그리고 12월쯤에 스포티지 완전 신형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싼은 현대자동차 전체 판매에서 7%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는 기아자동차 전체 판매에서 23%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아자동차 하반기 위주로 이 SUV 신차에 대한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도 내년도 하반기는 괜찮은 실적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실적은 올해보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엔진 화해 관련해 갖고 한 9천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거 기저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올해 완성차의 영업이익은 5조 6천억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질 영업이익은 한 6조 한 3천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조 3천억에서 내년도에 신차 효과와 그다음에 럭셔리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좀 개선되면서 7조까지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품사들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수혜는 입을 건데 아무래도 그 전체 부품사는 물량 효과가 조금 더 큰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완성차보다는 조금 낮은 한 10% 정도의 이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너시스 관련된 수혜주를 사자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너시스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효과는 현대자동차한테 집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너시스 매출액은 5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늘어나고요. 매출 비중도 8%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PBR 밴드를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0.4배 이하를 갖다가 간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 0.46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제너시스 브랜드가 커나간다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효과 감안하면 27% 늘어나고요. PBR 밸류에이션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선주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연간 배당 보면은 보통주가 한 3.3%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보통주는 우선주가 5.6, 이우비가 한 5.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요걸 빼고서 올해 이번에 나오는 기말 배당만 보더라도 근 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배당 관점에서 보셔도 현대자동차는 우선주는 꽤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탑픽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에이다스 기술, 그다음에 친환경차와 관련된 각종 전동화 부품군이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1.8조, 올해 2.8조, 그다음에 내년에 3.6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3.6조보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 중국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매출액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중국 시장이 회복될 때 잠재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 부분에서 1.8조 정도의 안정적인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회복되거나 에이다스 부분이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전동화 매출액이 늘어났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서의 이익 기여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갖다가 계속 개발을 자체 자금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토픽은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GV80, G80에 따른 최대 수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에이다스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내년도에는 13%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계속 안 좋아서 좀 헤맸던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은 현대 모비스랑 마찬가지로 중국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만한 미국, 유럽, 인도 쪽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 그 지역 다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GM과 포드 쪽에서 많이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리뿐만 아니라 동남기차 이런 쪽으로도 매출원이 좀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제품 측면에서도 계약을 속속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마진 측면에서 조금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내년도에 제너시스 브랜드의 선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